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돌아옵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신중하게 고른 손흥민 선수의 출전 경기는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창단 후 처음으로 이뤄낸 에스턴 빌라와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홈 경기인데요. 최근 강행군 일정 속에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탈락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처럼 또 한 번 화끈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 양팀의 최신 상황 그리고 경기 전술 분석을 통해서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가 오는 주말 11월의 첫 번째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유럽이 이제 썸머타임을 끝내고 시차가 바뀌기 때문에 평소와는 경기 시간대가 1시간씩 뒤로 밀리게 됩니다. 10라운드 전체 경기 일정 살펴보면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의 경기가 열리고요. 11월 3일 일요일 0시에 본머스 대 맨시티, 입스위치 대 레스터시티, 리버풀 대 브라이튼, 노팅엄 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사우스햄튼과 에버튼의 경기가 열리고 황희찬 선수가 아직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가 11월 3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열립니다.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는 11월 3일 일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고요. 이어서 10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는 맨유와 첼시의 경기는 11월 4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리는데 후벤 아모린 감독이 맨유의 새로운 감독으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 경기를 지휘하기가 쉽지 않고 또 아직 공식 발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레스터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 5대2 대승을 이끌었던 임시감독 루드 반 니스텔로이 임시감독이 이 경기까지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는 11월 5일 화요일 새벽 5시 풀럼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를 앞둔 양 팀의 최근 성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9라운드까지 5승 3무 1패, 한 번밖에 패하지 않으면서 지난 시즌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UEFA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병행하면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최근 두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강행군 일정 속에 조금씩 탈이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경기 1대1로 비겼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는 1대2로 패배했습니다. 바로 토트넘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스턴 빌라를 카라바오컵에서 꺾고 8강에 오르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에스턴 빌라가 최근 여러 대회를 병행하면서 완벽하게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고 또 카라바오컵 경기보다는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경기, 특히 이번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의 경기에 신경을 쓰면서 체력을 안배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9경기 4승 1무 4패로 승점 13점 8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두 팀의 승점 차이가 5점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리그 안에서의 순위 경쟁,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뤄야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현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객관적인 전력은 에스턴 빌라가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 위해서뿐 아니라 올 시즌의 큰 성과가 컵대회 우승이다 보니까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 경기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창단 후 처음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하면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우선 김민재 선수가 출전했던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의 승리를 거뒀고요. 개막전이었던 영보이스와의 원정 경기도 3대0 완승이었습니다. 최근 치렀던 볼로냐와의 홈 경기도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3연승을 거두면서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단독 선두를 달릴 정도로 아주 좋은 흐름,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리그에서도 한 번밖에 패배가 없고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 패배가 두 번째 패배였는데 리그에서의 패배도 아스널과의 홈경기 0대2 패배라는 점에 있어서 그 외에 대부분의 경기를 안정적으로 승점을 쌓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홈경기를 0대0으로 비겼던 것은 실망스럽고 또 승격팀 입스위치와의 원정 경기 2대2로 비겼던 경기 등에서 허점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경기들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사이에 두고 펼쳐졌다는 점에 있어서 특히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고비로 꼽혔던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전후로 가졌다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겠죠. 카라바오컵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탈락했던 과정에는 분명히 대대적인 로테이션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본머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 중에서는 주장인 존 맥긴 한 명을 제외한 전원 로테이션이 가동이 됐어요. 물론 측면 공격수 레온 베일리는 주전급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베일리도 후반 도중에 빼주면서 주말 토트넘과의 경기에 충분히 출전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 안배가 이루어졌거든요.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히려 에제를 비롯한 주전 선수들을 대부분 출동시키면서 더 강력한 전력으로 임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반 8분 만에 팰리스가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도 대대적인 로테이션 과정 속에도 전반 23분에 베일리의 도움을 통한 존 듀란의 동점골이 나왔고 그런 과정 속에 후반전에 카마다의 골이 나오면서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다. 특히 에스턴 빌라는 2대1로 끌려가는 상황에 교체 투입한 선수들도 주전급 자원이 아니라 보가르데 선수라든지 지모 선수나 케이든 영 같은 유망주들을 투입했다는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 카라바오컵의 결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이전에 치렀던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그리고 볼로냐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면 확고한 주전 선수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최전방 공격수로는 올리 왓킨스가 주전이고 존 듀란이 로테이션 자원이지만 존 듀란 역시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중요 경기의 선발 실전 시간을 나눠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주전인 것은 왓킨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선 공격수의 핵심 자원은 모건 로저스이고 또 존 맥긴이 왼쪽과 오른쪽 측면을 오가면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 2명의 주전 자원은 유리 틸레망스와 아마두 오나나입니다. 그리고 센터백은 파우 토레스가 확고한 주전인 가운데 왼쪽 풀백은 리카디뉴와 이안 마트센이 번갈아 경쟁하고 있고 또 콘사가 오른쪽 센터백 내지 오른쪽 풀백을 보고 있는데 확실한 오른쪽 주전 풀백은 매티 캐시거든요. 또 골키퍼는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로서 현재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꼽히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이 선수들 대부분이 휴식을 취하고 토트넘과의 경기에 이 선수들이 출전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모두 뛸 때는 분명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수비와 압박과 또 개별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 팀의 기록을 통한 장단점 비교를 보면 에스턴 빌라의 강점은 분명 토트넘의 약점을 공략하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최대 강점 베리 스트롱은 측면 공격인데 아시다시피 우도기 선수가 상대의 측면 공격수의 크로스를 잘 막지 못하고 있고 페드로 포로 역시 수비 상황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뿐 아니라 브레넌 존슨이 이 포로에 대한 수비, 풀백의 수비를 잘 커버하지 못하는 약점들이 최근 계속 드러나면서 토트넘이 실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에스턴 빌라가 뒷심이 강한 팀이다 보니까 앞심이 강한 토트넘을 상대로 에스턴 빌라가 후반전이나 후반 중반 이후에 충분히 또 골을 넣을 기회가 있고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 결정력이 좋은 것, 또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 것은 특히 토트넘의 약점을 많이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당장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16강에서 맨시티를 이기긴 했지만 비수마가 골문 앞에서 공을 걷어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센터백들이 공중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비카리오 골키퍼 역시 공중볼 처리 능력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스턴 빌라의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측면 공격, 크로스 공격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에스턴 빌라 역시 공중볼의 수비 상황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중거리 슈팅을 막아내는데 허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수비 약점이 더 크다는 점에 있어서 양팀 모두 득점이 나오는 가운데 아슬아슬한 난타전 끝에 승패가 엇갈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에스턴 빌라의 주요 득점 패턴을 보면 더더욱 토트넘이 경계할 부분이 많은데요. 장장 지난 라운드 본머스와의 경기 선제골을 넣을 때도 왓킨스가 중앙지역에서 본인이 수비를 다 몰아놓은 가운데 왼쪽 측면으로 빠져들던 레프트백 마트센이 오버래핑했을 때 패스를 내줬고 마트센의 크로스 패스가 문전 우측으로 넘어갔을 때 베일리가 이 공을 따라 들어와서 헤더 패스로 연결한 것, 중앙 미드필드인 로스 바클리가 올라와서 슬라이딩 슈팅으로 가져가는데 이런 3자의 움직임, 크로스 패스, 크로스 에이은, 사이드 체인지 이런 과정 속에서 풀백의 수비력, 또 3자의 움직임을 커버하는 공격수, 미드필드들의 수비 커버력 모두 토트넘의 약점이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 역시 이런 높이도 좋고 빠르고 또 개인 기술이 좋은 에스턴 빌라의 선수들을 잘 막을 수 있겠느냐, 무실점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고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미키 반더벤 선수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운 좋게 경미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번 경기를 뛰긴 어려울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 드라구신이 뛴다면 드라구신이 높이의 강점을 보이더라도
순발력의 약점을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한 우려가 따를 수 있습니다. 볼로냐와의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존 맥긴이 우측면에서 왼발로 올린 프리킥 크로스가 그대로 골문 앞에서 바운드되면서 골로 연결이 됐었는데, 이때도 장신 에스턴 빌라 선수들이 달려들 때 볼로냐 수비가 흔들렸고, 이 장면뿐 아니라 직접 이런 프리킥 상황에서 또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냈던 에스턴 빌라의 강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트넘이 많이 실점을 허용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주목할 점, 챔스 볼로냐전 64분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인 파우 토레스가 볼로냐의 하이라인 뒤쪽으로 롱골을 때려놨을 때 그 뒷공간으로 빠져 움직였던 모건 로저스의 움직임, 그리고 모건 로저스가 사이드로 가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오른쪽 반대편 뒷공간으로 뛰쳐들어온 존 듀란이 슬라이딩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정까지 역시 토트넘이 상대의 측면 크로스를 잘 자르지 못하고 뒷공간을 노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이는 허점들을 에스턴 빌라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스위치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를 통한 공격이 날카로웠는데요. 32분 오른쪽 측면에서 레온 베일리가 올린 크로스 패스를 왓킨스가 두 명의 센터백 사이로 빠져들어가면서 강력한 헤더 슈팅을 마무리했는데,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기본적으로 헤더 커트도 아쉬울 뿐 아니라 특히나 우도기 선수가 레온 베일리와 1대1 상황에서 이 크로스를 빠뜨릴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측면 수비, 문전 수비, 에스턴 빌라 상대로 한두 골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턴 빌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골을 넣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에스턴 빌라 역시 수비적으로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본머스와의 경기 1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동점골을 내주게 되는데, 에스턴 빌라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허점들을 노출해왔습니다. 테버니어의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을 에반 이우성이 껑충 뛰어올라 헤더 슈팅으로 연결할 때 이 사이 공간 침투 선수를 확실하게 놓치면서 오픈 찬스를 허용했었고요. 입스위치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출신인 잭 클락이 전반 8분 왼쪽을 무너뜨리고 내준 컵백을 리암 델랍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 슈팅 과정에서 수비수들이 거의 땅에 붙어있는 것처럼 반응하지 못했어요. 토트넘 역시 컵백에 이은 슈팅을 주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방면을 통해서 에스턴 빌라의 골망을 가를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후방 빌드업을 강조하는 에스턴 빌라 역시 뒷공간에 대한 허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고, 사실 그런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이미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도 공략하고 무너뜨리면서 골맛을 봤던 경험이 지난 시즌에 있다는 것이죠. 입스위치와의 경기를 결국 2대1로 비겼던 과정에는 72분에 역습 과정에서 빠르게 이 뒷공간에 무너뜨렸던 공격 패턴이 있었는데요. 허친슨이 왼쪽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리암 델랍에게 빠르게 패스를 연결했고, 리암 델랍이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수비 복귀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에스턴 빌라의 뒷공간을 혼자 무너뜨리면서, 또 허친슨이 패스를 주고 중앙 지역으로 침투하면서 마치 컵백을 받을 것처럼 움직여주니까 에스턴 빌라의 수비 라인이 리암 델랍 쪽으로 확실하게 붙어주지 못한 가운데 델랍이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 영역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고 돌파하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솔로 플레이로 무너뜨리고 슈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 전적에서 토트넘은 역대 58회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25승 15무 18패로 우세한데요. 물론 최근 6번의 경기는 3승 3패로 호각이고, 또 근래 들어 무엇보다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에스턴 빌라가 토트넘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2023년 1월에 토트넘이 홈에서 0대2로 패배했고, 2023년 5월 같은 경우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 원정 가서 1대2로 졌고, 2023년 11월 같은 경우도 홈에서 토트넘이 1대2로 패배하면서 내리 3연패를 당했었는데요. 그래도 지난 3월에 토트넘이 빌라 원정에 가서 4대0의 대승, 물론 빌라의 최장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 완벽한 승리를 최근에 거뒀다는 점들은 분명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역대 9번이나 에스턴 빌라와 경기를 펼쳤는데 5승 4패로 이긴 경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무승부가 없었고 항상 치열하게 승패가 엇갈렸었는데, 역대 7득점 3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6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 시즌 4대0 대승을 거둘 때 홀로 1골 2도움으로 4골 중에 3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이번 경기도 상성상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최정예 멤버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중 카라바오컵 경기에 뛴 선수들 중에서 체력 소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토트넘은 솔란키를 최전방에 내세우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존슨을 투입할 것 같고요. 쿨루셉스키 역시 최근 토트넘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 출전할 것 같습니다.
사르 역시 최근 폼이 좋긴 하지만 완전히 맨시티전에 휴식을 취한 제임스 메디슨이 이번 경기는 비수마와 함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뛸 것 같고요. 반더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도기, 드라구신, 로메로, 포로가 포백을 형성하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킬 것 같습니다.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레온 베일리가 팰리스와의 경기 선발 출전하긴 했지만 우도기를 무너뜨리기 좋은 자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왓킨스가 최전방에 맥기니 왼쪽, 오른쪽에 베일리가 뛸 것 같아요. 맥기니 중앙 미드필드도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포로의 인버티드 풀백을 견제하면서도 측면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고, 또 모건 로저스가 처진 공격수로 뛰면서 틸레만스와 오나나가 투볼란치, 디뉴, 파우토레스, 콘사, 캐시의 포백,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골문을 지키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에스턴 빌라는 현재 부상자가 아예 없는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선수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당일에 전술적인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전술 운영 능력이 에스턴 빌라의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원툴 전술을 쓰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홈에서 에메리 감독이 만약 실리적인 접근법으로 또 한 번 라인을 내리고 역습하는 방식으로 토트넘을 괴롭힌다면 또 한 번 토트넘이 기대를 좀 잃어버리는 정말 최악의 패배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 좋을 때의 토트넘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강해왔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유럽의 주요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보면 토트넘 승리가 평균 1.91배, 무승부 4.07배, 에스턴 빌라 승리가 3.57배로 토트넘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에는 손흥민 선수의 복귀 전 부상을 털어내고 풀핏으로 뛸 거라는 기대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번 경기 기대했던 푹 쉰 손흥민 선수가 풀핏으로 에스턴 빌라의 뒷공간을 폭격하면서 화끈한 승리를 토트넘에 안길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경기 전까지 나올 최신 상황과 최신 정보, 그리고 실시간 소통 방송 한준TV의 입중계 역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